오늘 증시 반드시 챙겨야 할 뉴스만 압축했습니다. 데일리 투자 나침반 11월 28일 금요일 아침. 오늘 눈에 띄는 뉴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흥미로운 소식들이 많습니다. AI 때문에 우리가 쓰는 평범한 PC 가격이 오를 수 있다는 얘기부터 또 중국에 완전히 점령당한 태양광 시장의 반격까지 겉으로 보이는 뉴스 너머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지금부터 깊이 파고들어보죠. 첫 번째 이야기는 반도체 시장의 지각된동입니다. AI로 모든 역량이 집중되는 AI 쏠림 현상 때문에 정작 좀 엉뚱한 곳에서 비명이 터져나오고 있어요. 맞습니다. 바로 우리 모두가 쓰는 PC나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그 범용 메모리에서 공급 부족 신호가 켜신 거죠. 델이나 HP 같은 글로벌 PC 제조사들이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할 정도니까요. 델의 최고 운영 책임자가 AI용 HBM부터 PC용 D램까지 공급이 너무 빡빡하다 이렇게 말했고요. HP의 최고 경영자는 한술 더 떠서 내년 하반기엔 가격 인상이 불가피해 보인다고 거의 못을 박았어요. 그런데 좀 이상하네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메모리 반도체는 공급 과잉을 걱정하지 않았나요? 재고가 쌓여서 가격이 떨어진다는 뉴스가 막 쏟아졌었는데 이렇게 갑자기 공급난을 우려할 정도로 상황이 급변한 건가요? 아주 정확한 지적이세요. 이건 자연스러운 공급난이라기보다는 제조사들의 전략적 선택에 따른 결과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기업들이요. 수익성이 비교도 안 되게 높은 AI 데이터 센터용 HBM 생산에 말 그대로 올인하고 있거든요. 그쪽으로 집중하다 보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 상대적으로 돈이 덜 되는 범용 메모리 생산 라인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다면 이건 단순히 생산 라인을 조절하는 수준이 아니라 삼성이나 하이닉스가 사실상 범용 메모리 시장의 주도권을 일부 포기하더라도 AI 시장을 완전히 장악하겠다는 그런 전략적 선언으로 봐도 되네요. 바로 그겁니다. AI 붐의 나비 효과가 이제 당신의 다음 노트북이나 스마트폰 가격표에 직접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뜻이죠. 이게 단순히 기술업계의 문제를 넘어서 자동차 산업까지 번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흐름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AI 시장의 절대 강자인 엔비디아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죠. 한쪽에서는 열광적인 붐이 계속되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거품론도 끊이지 않고 있거든요. 특히 영화 빅쇼2의 실제 인물인 마이클 버리 같은 투자자들이 재고나 회계 문제를 걸고 넘어지기도 했고요. 네, 맞아요. 재고가 쌓이고 있고 고객사들이 돈도 제때 못 내고 있다는 식의 주장이었죠. 그런데 엔비디아가 최근 애널리스트들에게 메모를 보내서 아주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공개된 재무제표를 근거로 들면서 전혀 사실이 아니다. 과거의 회계 사기 사건들과 비교하지 말라고 강하게 선을 그었어요. 젠슨 황 CEO의 자신감은 여전하던데요. 거의 하늘을 찌를 정도죠. 우리 최신 칩인 블랙웨어 판매량은 차트로 그릴 수도 없을 만큼 높다. 그리고 클라우드 GPU는 내놓는 족족 품절이다 라고 하면서 AI 생태계가 계속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거품을 걱정할 단계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최근 엔비디아의 독주를 위협할 만한 움직임도 포착됐습니다. 메타 같은 빅테크가 구글의 AI 전용 칩인 TPU 도입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나왔어요. 이른바 GPU 대체 논란인데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그 부분은 좀 더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메타가 TPU 도입을 검토하는 건 사실이지만 기존의 GPU 중심 생태계를 TPU로 바꾸는 건 정말 어마어마한 비용과 시간이 드는 일이거든요. 물론 전환 비용이 막대한 건 사실이겠죠. 하지만 메타 같은 기업 입장에서는 장기적으로 전력 효율이나 AI 연산 효율을 높여서 얻는 이익이 그 전환 비용을 넘어서는 순간이 올 거라고 계산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과장된 공포로만 보기엔 너무 이른 판단 아닌가요? 좋은 질문입니다. 하지만 이게 단순히 자동차 엔진을 바꾸는 수준이 아니거든요. 비유하자면 평생 휘발유차를 몰던 운전자에게 갑자기 모든 도로 체계와 신호가 다른 전기차 전용 도시에서 운전하라고 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의 기술 스택까지 전부 다 갈아엎어야 하죠. 그래서 업계에서는 GPU의 아성이 그렇게 쉽게 무너지긴 어렵다고 보는 시각이 우세합니다. 이런 격변의 시대에 살아남기 위해 삼성전자도 최근 조직에 큰 변화를 줬죠. 네, 이번 조직 개편의 핵심은 AI 시대에 맞춰 속도와 효율을 극대화하겠다는 겁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D램, 낸드, HBM처럼 흩어져 있던 메모리 개발 조직을 하나로 합쳐서 총괄 조직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기술의 칸막이를 허물고 융합해서 차세대 메모리를 더 빨리 개발하겠다는 의지죠. 또 하나 재미있는 변화가 있던데요. 디지털 트윈 센터라는 조직이 새로 생겼더라고요. 그게 바로 AI 팩토리를 만들기 위한 핵심 부서입니다. 가상 공간에 실제 반도체 공장과 똑같은 말 그대로 쌍둥이 공장을 만들어서요. 수만 가지 변수를 시뮬레이션해 최적의 생산 조건을 찾아내는 거예요. 결국 삼성전자가 이 치열한 AI 경쟁에서 리더십을 굳히기 위해 사활을 걸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로 읽힙니다. 엔비디아와 삼성의 움직임을 보니 결국 이 모든 AI 경쟁의 심장에는 반도체가 있는 셈인데 그 심장을 뛰게 하려면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하겠죠. 자연스럽게 다음 격전지인 배터리와 태양광 이야기로 넘어가게 되네요. 특히 배터리 소재 쪽에서 정말 엄청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네, 2차 전지 소재 기업 엔캠이
그야말로 잭팟을 터뜨렸습니다. 세계 1위 배터리 제조사인 중국 CATL과 무려 1조 5천억 원 규모의 전해 공급 계약을 눈앞에 두고 있어요. 1조 5천억 원이면 단일 계약으로는 정말 어마어마한데요. 이게 갖는 의미가 뭘까요? 2026년부터 5년간 총 35만 톤을 공급하는데요. 이 물량이 CATL이 유럽에 짓고 있는 헝가리, 스페인, 독일 공장으로 들어갑니다. 즉, 한국 소재 기업이 중국 배터리 거인의 유럽 심장부에 직접 혈액을 공급하는 핵심 공급망이 된다는 뜻이에요. 글로벌 전기차 시장에서 한국 소재의 위상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상징적인 계약이죠. 좋은 소식이 또 있습니다. 꿈의 배터리로 불리는 전고체 배터리 분야에서 삼성 SDI가 국내 생산 거점 구축을 추진 중이라는 소식도 있네요. 전고체 배터리는 현재의 리튬이온 배터리를 완전히 대체할 게임 체인저로 불리죠. 액체 전해질을 불연성의 고체로 바꾸기 때문에 에너지 밀도는 훨씬 높이면서도 화재나 폭발 위험은 획기적으로 낮춘 기술이거든요. 그런데 삼성 SDI는 단순히 전기차 시장만 보고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게 핵심입니다. 물론 전기차가 가장 큰 시장이겠지만 로봇처럼 작지만 높은 에너지 밀도를 필요로 하는 새로운 시장을 함께 겨냥하고 있어요. 이미 잠재 고객들과 양산을 위한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배터리 분야에서는 희망적인 소식이 많은데 반대로 태양광 산업은 위기라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국내 시장이 중국산 점령지가 됐다는 지적까지 나오더군요. 안타깝지만 현실입니다. 특히 위기의 핵심에는 인버터라는 부품이 있어요. 인버터는 태양광 패널이 만든 직류, 그러니까 DC 전기를 우리가 실제로 쓰는 교류, AC로 바꿔주는 태양광 발전 시스템의 두뇌 역할을 하는 장치입니다. 그 핵심적인 두뇌 시장을 중국산이 장악했다는 거군요. 네, 상황이 아주 심각합니다. 국내 인버터 시장의 90% 이상을 중국산이 차지하고 있어요. 심지어 많은 국내 기업들이 자체 생산을 포기하고 중국산을 수입해서 상표만 바꿔 파는 이른바 택가리 유통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건 단순히 가격 경쟁력의 문제를 넘어서는 것 같은데요. 발전 시스템의 두뇌를 통째로 남에게 맡기는 셈이잖아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이게 에너지 안보 문제와 직결된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는 거죠. 인버터에는 발전량, 부하 상태 같은 모든 전력 데이터가 모이는데 이 데이터가 해외로 넘어갈 수 있으니까요. 바로 그겁니다. 결국 OCI 파워 같은 국내 7개 제조사가 한국 태양광 인버터 산업 협의체를 만들고 공동 대응에 나섰습니다. 중국산 점유율을 60% 미만으로 낮추는 게 1차 목표라고 합니다. 우리의 삶을 바꾸는 기술 이야기, 이번엔 바이오 시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전 세계 제약 시장을 뒤흔들고 있는 비만 치료제 경쟁이 더 뜨거워지고 있네요. 네, 선두주자인 노보노디스크가 한 발 더 앞서 나갔습니다. 기존 치료제인 위고비보다 용량을 3배나 높인 고용량 위고비에 FDA 허가를 신청했는데 이게 FDA의 신속심사 대상이 될 예정이에요. 신속심사 대상이 된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보통 허가 신청부터 승인까지 10개월 이상 걸리던 과정이 1, 2개월 이내로 대폭 줄어들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이 시장이 시급하고 중요하다는 걸 FDA도 인정하는 셈이죠. 비만 치료제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글로벌 제약사들의 경쟁이 얼마나 치열한지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만약 경쟁에 이어서 이번엔 차세대 항암 기술인 ADC, 즉 항체 약물 접합체 분야를 살펴보죠. 암세포만 골라 공격하는 유도미사일 기술로 알려져 있는데 여기서 듀얼 페이로드라는 새로운 트렌드가 떠오르고 있다고요? 네, ADC를 유도미사일에 비유한다면 페이로드는 그 미사일에 장착된 탄두, 즉 항암 약물입니다. 듀얼 페이로드는 말 그대로 하나의 미사일에 서로 다른 종류의 탄두 2개를 장착하는 개념이에요. 미사일 하나에 폭탄을 2종류나 싣는 거군요. 왜 그렇게 하는 거죠? 암세포를 더 효과적으로 그리고 다양한 방식으로 공격해서 사멸시키기 위해서입니다. 하나의 탄두에 내성이 생긴 암세포를 다른 종류의 탄두로 공격하는 식이죠. 이게 차세대 기술로 주목받고 있는데 최근 삼성이 이 기술을 가진 중국 바이오 기업에 선제적으로 투자하면서 국내에서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리가캠바이오나 큐리안트 같은 국내 대표 ADC 개발사들도 이 기술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고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런 기술주 투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제 변수와 국제 정세 소식을 짚어보겠습니다. 최근 서학개 및 투자자들을 철렁하게 했던 해외 주식 양도세 인상 논란이 있었는데 이건 어떻게 된 일인가요? 그건 결론부터 말하면 일종의 해프닝으로 끝났습니다. 구현철 부총리가 기자간담회에서 환율 안정 정책에 대한 질문에 정책은 상황이 변하면 언제든 검토할 수 있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일부 언론이 이걸 확대 해석해서 정부가 해외 주식 양도세율, 현행 22%죠. 이걸 올릴 것처럼 보도하면서 논란이 시작된 거죠. 결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아니라고 부인하면서 일단락됐죠. 그렇습니다. 기획재정부가 즉각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 추가 과세는 검토한 바 전혀 없다라고 공식 해명 자료를 냈습니다. 특정 증세를 염두에 둔 발언이 아니었다고 선을 그으면서 논란은 가라앉았죠.
시장이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끝으로 국제 정세의 가장 큰 변수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소식입니다. 종전 논의에 대한 기대감이 조심스럽게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아주 중요한 발언이 나왔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직접 다음 주 미국 대표단이 모스크바를 방문할 예정이며 우크라이나 사태 해결을 위한 미국 계획을 진지하게 논의할 준비가 됐다고 발표했어요. 이건 그동안의 강경한 태도와는 결이 많이 다른데요. 거의 전향적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 아닌가요? 맞습니다. 여기에 벨라루스의 루카셴코 대통령까지 나서서 푸틴과 미국의 평화 계획을 논의했다면서 분쟁이 종식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언급했습니다. 물론 대화 준비가 곧 종전을 의미하는 건 아니지만 최고위급에서 이런 발언들이 연이어 나온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변화의 신호입니다. 종전 논의가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취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제 시장에는 어떤 이슈들이 있었나요? 네,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니까요. 코스피나 코스닥 지수 자체는 소폭 오르면서 겉보기엔 좀 잠잠한 하루 같았어요. 네, 맞습니다. 지수만 보면 그렇게 보일 수 있죠. 그런데 그 속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와, 특정 분야들은 정말 용광로처럼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진짜 돈의 흐름이 어디로 쏠리는지를 봐야죠. 어제는 그 흐름이 아주 명확하게 보인 하루였습니다. 네, 제가 보기에도 어떤 거대한 흐름이 느껴졌는데 바로 AI 혁명이 이제 아이디어를 넘어서 현실 세계로, 이 물리적인 세계로 확장되고 있다는 신호 같았어요. 아, 정확히 보셨습니다. 이제 하드웨어와 그 응용 분야로 돈이 세차게 밀려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그 흐름의 중심에 있었던 어제 시장의 진짜 주인공, 반도체, 바이오, 그리고 로봇, 이 세 분야를 한번 깊게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그 파도의 가장 중심, 반도체 섹터부터 이야기를 시작해볼까요? 사실 며칠 전만 해도 분위기가 좀 안 좋았잖아요. 네, 그랬죠. 구글이 자체 AI 칩, 그 TPU 사용을 늘린다고 해서 엔비디아 주가가 휘청했으니까요. 맞아요. 그래서 국내 반도체 시장에도 찬물을 끼얹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었는데 어제는 분위기가 정말 180도 달랐어요. 네, 그 우려가 하루 만에 기대로 바뀌었는데 이게 월가에서 나온 새로운 해석이 아주 결정적이었습니다. 어떤 해석이었나요? 구글이나 메타가 자체 칩을 만든다는 게 이게 엔비디아 파이를 뺏어먹는 경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경쟁이 아니다. 네, 오히려 전체 AI 시장의 수요가 상상 이상으로 폭발하고 있다는 뭐랄까 강력한 증거라는 분석이 나온 거죠. 엔비디아 혼자서는 감당이 안 될 정도라는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경쟁자의 등장이 아니라 시장 자체가 폭발하고 있다는 신호로 봐야 한다. 이런 관점이네요. 와, 이건 정말 중요한 전환인데요.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진짜 핵심은 AI 칩이 엔비디아 GPU가 되든 구글 TPU가 되든 상관없이 무조건 필요한 부품이 있다는 거죠. 아, 그게 바로 HBM이군요. 맞습니다. 고대역폭 메모리, HBM이죠. 자동차 엔진이 가솔린이든 전기든 타이어는 꼭 필요한 것처럼요. 비유가 아주 딱 들어맞네요. 그러니까 HBM을 공급하는 SK하이닉스 입장에서는 누가 이기든 상관없이 양쪽의 총알을 다 팔 수 있는 기회가 열린 셈입니다. 이런 인식이 퍼지면서 주가가 강하게 반등한 거고요. 그야말로 칩 전쟁의 진짜 승자는 군수 업체라는 말이네요. 재밌습니다. 그런데 SK하이닉스도 그렇지만 어제는 유독 9% 이상 크게 오른 중소형 반도체 기업들이 많았어요. 파도는 15% 넘게 올랐던데 이 기업은 AI 데이터 센터랑 어떤 관련이 있나요? 아, 파두는 AI 시대의 도서관, 즉 데이터 센터의 효율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부품을 만듭니다. 도서관의 효율이요? 네, 데이터 저장 장치인 SSD 안에 들어가는 컨트롤러라는 두뇌를 설계하는데요. AI가 똑똑해지려면 정말 어마어마한 데이터를 빨리 읽고 써야 하거든요. 그렇죠. 속도가 생명이니까요. 맞습니다. 이때 SSD가 버벅거리면 아무리 좋은 AI 칩도 소용이 없겠죠. 파두의 컨트롤러가 바로 이 속도와 안정성을 책임지는 핵심 부품입니다. 그렇군요. AI의 두뇌인 GPU뿐만 아니라 기억 창고인 SSD, 그리고 그 창고를 관리하는 사서 역할의 컨트롤러까지 다 중요해지는 거군요. 그러니까 기대감이 클 수밖에 없죠. 타이거일렉도 15% 이상 상승했는데 이 회사는 반도체 기판, PCB를 만드는 회사로 알고 있거든요. 이건 또 어떤 역할을 하나요? 반도체 칩이 도시라면 기판은 그 도시의 모든 길과 기반 시설을 깔아놓은 땅이라고 보시면 쉬워요. 아, 도시와 땅이요? 네, 특히 타이거일렉이 만드는 건 그냥 평범한 땅이 아닙니다. AI 반도체에 필요한 FC-BGA라는 차세대 기판. 이건 비유하자면 좁은 땅에 수십 개의 고층 빌딩과 복잡한 지하철망까지 빽빽하게 들어선 최첨단 스마트시티 같은 거예요. 와, 데이터가 오가는 길을 입체적으로 훨씬 더 많이 만들어서 엄청난 양의 정보를 막힘없이 처리하게 해주죠. 그런데 타이거일렉이 국내 최초로 100층 이상 고사양 PCB 양산에 성공했다고요? 바로 그 점입니다. 남들이 2차선 도로 깔 때 혼자 100차선 입체 고속도로를 만들 수 있는 기술력을 보여준 셈이라 시장이 열광한 겁니다. 와, 100층짜리 기판이라니. 정말 상상이 안 되네요. 듣고 보니 어제 오른 다른 반도체 기업들도 각자 AI 반도체의 특정 문제를 해결하는 전문가들이라는 공통점이 보여요. 코스텍시스, 에이펙트, FNS테크 같은 기업들이요. 정확합니다.
마치 AI라는 슈퍼히어로를 만들기 위해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인 것과 같아요. 오, 재밌네요. 코스텍시스는 슈퍼히어로가 너무 뜨거워지지 않게 열을 식혀주는 방열 스페이서, 최첨단 냉각 장치를 만들고요. 에이펙트는 차세대 디램 모듈인 소캠2의 테스트를 맡았는데 이건 슈퍼히어로의 두뇌를 더 작고 효율적으로 만드는 새로운 방법을 시험하는 겁니다. 그럼 FNS테크는요? FNS테크는 요즘 가장 뜨거운 유리기판용 연마 패드를 개발했는데요. 이건 기존의 플라스틱 땅 대신 훨씬 단단하고 매끄러운 유리 땅 위에 도시를 짓는 그야말로 반도체 공정의 판을 바꾸는 기술과 관련이 깊습니다. 정말 흥미롭습니다. AI라는 거대한 흐름이 반도체 생태계 가장 깊숙한 곳까지 다 깨우고 있는 거군요. 그리고 BH의 상승도 인상적이었어요. 이 회사는 OLED 디스플레이 부품 회사로 유명한데 반도체 축제에 어떻게 같이 참여하게 된 걸까요? BH는 어떻게 보면 AI가 만들어낸 또 다른 기회의 수혜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기회요? 네. 직접적인 반도체주는 아니지만 어제 시장을 달군 두 가지 큰 소식이 있었거든요. 하나는 LG 디스플레이가 애플에 공급할 OLED 물량을 늘리기 위해 2년 만에 공장 증설 투자를 다시 시작했다는 거고요. 네. 또 하나는 내년에 나올 아이패드 미니에 드디어 OLED 화면이 탑재될 거라는 전망이었습니다. AI 시대가 되면서 기기 성능이 올라가니까 더 좋은 디스플레이에 대한 요구도 커지는 거죠. 그 핵심 부품을 공급하는 BH가 주목받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반도체에서 시작된 AI 하드웨어 혁명이 이제 디스플레이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군요. 자, 이렇게 AI를 위한 두뇌와 눈을 봤는데 그럼 이제 이 강력해진 도구로 뭘 할 수 있는지 응용 분야로 넘어가 볼까요? 보내주신 자료에서 바이오 섹터가 유독 눈에 띄더라고요. 네. AI라는 강력한 연산 능력이 이제 인간 생명의 비밀을 푸는 데 쓰이기 시작하면서 바이오 분야에 정말 혁신적인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제 바이오 기업들의 급등이 바로 그 기대를 보여주는 거죠. 상한가를 기록한 바이젠셀이 대표적이던데요. NK T세포 림프종 치료제 임상 결과가 결정적이었다고요. 무질병 생존율이라는 말이 있던데 이걸 좀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무질병 생존율이라는 건요. 치료 후에 암이 재발하거나 나빠지지 않고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는 환자의 비율을 말합니다. 아하. 근데 이게 다른 치료를 받은 환자 그룹보다 월등히 높게 나왔다는 건 바이젠셀의 치료제가 그냥 증상만 완화하는 게 아니라 암의 재발 가능성 자체를 크게 낮췄다는 의미거든요. 와, 그거 정말 대단한데요. 2년간의 추적 관찰 결과로 입증된 거라 신뢰도도 높고요. 이 결과를 바탕으로 조건부 품목 허가를 신청하겠다고 하니 시장에서는 곧 새로운 항암제가 나오겠구나 하는 기대감이 폭발한 겁니다. 환자분들에게는 정말 희소식이겠네요. 이뮤농시아도 23%나 급등했는데 공교롭게도 이 기업도 림프종 치료제와 관련이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비슷한 질병을 타겟으로 하면서 긍정적인 시너지가 난 셈이죠. 이뮤논시아는 곧 열릴 세계 최대 혈액학회에서 임상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거든요. 학회 발표에 대한 기대감이군요. 네, 이런 권위 있는 학회에서 발표하는 건 기술력을 전 세계에 알리고 또 기술을 수출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입니다. 회사가 직접 내년을 기술 수출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포부를 밝히기도 했고요. 그렇군요. 신약 개발 성과들이 하나둘씩 나오는 거 보니 대단하네요. 지노맨 컴퍼니도 20% 가까이 올랐는데 이 회사는 자체 플랫폼 기술력이 핵심이라고요. 네, 지노맨 컴퍼니는 뭐랄까 숨은 그림 찾기 전문가 같아요. 우리 몸 면역 시스템에서 암세포를 공격하게 만드는 새로운 스위치를 찾아내는 독자적인 기술이 있거든요. 면역 시스템의 스위치요? 네, 이번에 이 기술로 찾아낸 후보물질 GNA104를 기술 이전한 영국 파트너사가 곧 글로벌 임상에 들어간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건 지노맨 컴퍼니의 숨은 그림 찾기 능력이 세계적으로 인정받았다는 뜻이죠. 기술력 하나로 정말 무궁무진한 가치를 만들어내네요. 이 외에도 어제 오른 기업들을 보면 해결하려는 문제들이 아주 구체적이고 흥미로워요. 예를 들어 동은아나텍. 이건 거의 공상과학 영화에나 나올 법한 기술 아닌가요? 맞습니다. 침 한 방울로 혈당을 측정하는 기기, 디설 라이프에 대한 기대담이죠. 정말 대단한데요. 매일 피를 내야 하는 당뇨 환자분들의 고통을 생각하면 이게 얼마나 혁신적인지 알 수 있습니다. 아직 갈 길이 좀 남았지만 시장은 그 가능성에 베팅하고 있는 거죠. 온코닉 테라퓨틱스의 신약은 이미 현실이 된 성공 스토리라고요? 네, 위식도역류질환 신약 자큐보정은 이미 시장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상장할 때 예상했던 매출의 거의 4배 가까이 팔리고 있다고 하니까요. 그래피의 3D 프린팅 틀리나 이현제약의 지열용품 같은 것들도 작지만 아주 의미 있는 혁신들이네요. 그렇습니다. 바이오 섹터를 보면 거대한 신약 개발부터 삶의 질을 높이는 기술 혁신까지 아주 다양한 움직임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배경에는 AI 기술의 발전이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AI가 인간의 두뇌를 넘어 생명의 영역까지 바꾸고 있군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 퍼즐 조각을 맞춰볼까요? AI의 두뇌, 반도체와 솔루션, 바이오를 봤으니 이제는 그 두뇌를 담을 몸, 바로 로봇 섹터입니다. 어제는 특정 종목이 아니라 관련주 전체가 들썩였는데 뭔가 강력한 한방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 한 방은 시티그룹이 발표한 보고서였습니다.
중국 로봇 기업 탐방 보고서였는데 내용이 아주 충격적이었죠. 어떤 내용이었길래요? 핵심은 업계 사람들은 모두 2026년부터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이 지수급으로, 그러니까 2배, 4배, 8배씩으로 폭발적으로 성장할 거라고 확신하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2026년이요. 정말 코앞인데요? 그렇죠. 막연한 미래가 아니라 불과 2년 앞으로 다가온 현실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투자 심리가 그야말로 화라산처럼 타오른 겁니다. 그중에서도 사면이 상한가를 기록하며 가장 주목을 받았어요. 이 회사는 로봇의 어떤 부분을 만들길래 이렇게 기대를 한 몸에 받은 건가요? 사면은 로봇의 근육과 관절을 움직이는 정밀 모터와 액추에이터, 즉 구동장치를 만드는 강소기업입니다. 네. 그런데 최근 회사 대표의 인터뷰 내용이 결정적이었습니다. 테슬라, 피겨 AI 같은 글로벌 휴머노이드 로봇 톱3 기업 중 2곳과 비밀리에 대형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라는 뉘앙스의 발언을 한 겁니다. 잠깐만요. 글로벌 투3 중 2곳이요? 이건 거의 로봇 업계의 어벤져스의 핵심 부품을 공급한다는 이야기나 마찬가지잖아요. 바로 그 점입니다. 물론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시장이 흥분할 만한 소식이죠.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는 거대한 꿈이 현실이 될 때 그 가장 중요한 움직임을 사면이 구현할 수도 있다는 기대감,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던 겁니다. 한라캐스트도 비슷한 맥락이겠군요. 네, 거기는 이미 휴머노이드 AI 로봇 부품 수주를 받아서 양산 준비를 마쳤고 연말부터 생산에 들어갈 수 있다는 구체적인 소식을 전하면서 강하게 반응했습니다. 듣고 보니 어제 급등한 다른 로봇 관련주들도 모두 휴머노이드 로봇의 몸을 구성하는 핵심 부품 회사들이네요. SPG, 하이젠 R&M, DIC, KNR 시스템 같은 기업들이요. 맞습니다. 어제 시장의 움직임은 단순히 테마를 쫓아간 게 아니라 휴머노이드 로봇을 실제로 만들려면 무엇이 필요한가를 정확히 짚어냈다는 점에서 아주 흥미롭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걸 로봇 신체 해부학처럼 볼 수도 있겠나요? 오, 좋은 비유입니다. 딱 그렇죠. SPG는 로봇의 움직임을 부드럽게 만드는 관절, 즉 감속기를 만들고요. 하이젠 R&M은 앞서 말한 사면처럼 근육인 모터와 액추에이터를 담당합니다. 그럼 DIC나 KNR 시스템은요? DIC는 그 관절 안에서 힘을 전달하는 뼈대인 고정밀 기어를 만들고요. 마지막으로 KNR 시스템은 더 강력한 힘을 내는 특수 근육과 로봇의 성능을 테스트하는 훈련 장비를 만듭니다. 와, 정말 완벽한 분업 체계네요. 마치 사람의 몸을 만들듯이 각자 전문 분야에서 뼈와 관절, 근육을 만들고 있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어제 로봇 섹터의 급등은 그냥 막연한 기대감이 아니라 이렇게 구체적인 몸을 만드는 기업들에게 자금이 집중되었다는 점에서 더 의미가 깊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를 쭉 따라와 보니 흩어져 있던 점들이 AI 혁명의 현실화라는 하나의 선으로 명확하게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시장은 이제 AI가 세상을 바꿀 것이다 라는 추상적인 구호를 넘어서 그래서 뭘로 어떻게 만들 건데? 라는 구체적인 질문에 답을 찾아 시작한 거죠. 오늘 분석 덕분에 시장의 깊은 속내를 들여다본 기분입니다.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 변화가 얼마나 거대하고 또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네요. 정말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 변화를 체감할 날이 머지 않은 것 같습니다.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